안녕하세요. 박대철의 전한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합으로 보는 건강에 대한 어떤 접근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건강을 접근할 때는 아주 자세히 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숲을 볼 때도 있고 나무를 볼 때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은 사실은 현미경을 자세히 관찰해서 나무를 보는데 아주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자연의학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먼 시각에서 숲을 많이 보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숲을 볼 때도 있고 나무를 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할 때 쏠림이 없이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럼 운동의 효과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할 거잖아요. 그럼 운동이 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운동이 가해서 생기는 문제, 운동이 오히려 또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접근해 들어가면 이런 내가 건강 관리할 때 어떤 방법을 써서 운동 건강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체를 크게 보면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이제 다시 또 하나의 또 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부분이 뇌입니다. 그리고 폐가 있고, 심장이 있다. 그리고 횡격막을 통해서 아래쪽에 내려와서 위장이 있다 그러면 간이 이렇게 걸쳐가 있고, 신장이 있고, 방광 소변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위쪽에 있는 장기를 위에 있다고 해서 상장기라 그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하장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위에 있는 뇌, 폐, 심장은 우리가 눈을 뜨고 의식을 할 때 활발하게 움직이는 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눈을 뜨고 의식을 할 때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아래쪽에 있는 장부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장부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개념은 뭐냐 하면, 심장을 중심으로 운동력을 키우는 겁니다. 심장과 심폐의 운동력을 키워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뇌파가 눈을 뜨면 베타파로 빨리 움직이죠. 빨리 움직이고,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심장과 폐가 더 활성화되게 돼 있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깊은 숙면에 들어가고 이러면 뇌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알파파, 감마파 이렇게 더 천천히 움직이고, 아래쪽에 있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아래쪽의 장부가 활성화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동양적인 건강,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단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부에서 보면 이 부교감신경계 쪽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위쪽은 교감신경계, 의식이 있을 때가 더 활성화되고, 아래쪽은 부교감신경계, 마음이 편안해지고 깊은 숙면을 취하고 릴렉스되고 이완될 때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장부예요. 부교감신경계. 다시 말해서 여기는 순환을 관장하는 장부라 그러면요, 교감신경계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배설을 관장하는 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선수가 엄청나게 건강해져야 되는데, 운동선수가 생각보다 수명이 일반인들보다 짧아요. 이제 뭐냐 하면 이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예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 운동을 할 정도의 선수면 원래 건강하게 타고난 선수들인데, 그 사람들이 꼭 장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뭐냐 그러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교감신경계는 크게 보면 대변, 소변, 변자를 그래서 이제 변자가 편안할 변자를 써요. 그러니까 대변, 소변, 중변이 편안해졌을 때는 배뇨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대변, 소변, 중변이 편안하지 않으면 뭐냐 하면 이 교감신경계 쪽으로 에너지는 올라가는데 내려오지를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자율신경계가 있죠. 자율신경계가 딱딱딱딱 하면서 너무 몸이 늘어지고 이러면 딱딱 하면서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해가 뜨면 해가 뜨면 물이 위로 올라가겠죠. 물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눈을 떴을 때는 교감신경계 쪽으로 더 활성화되는 개념이 생기죠. 그러면 밤이 해가 떨어진다. 해가 떨어지면 물이 아래로 내려오겠죠. 부교감신경계가 쪽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밤이 됐는데 물이 안 내려오고 계속 머물러 있다. 그는 불면증이고 여러 가지 정신의 질환이라든지 가슴이 벌렁거린다든지 불안해진다든지 초조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일어나죠. 근데 아침에 됐는데 몸이 처지고 계속 못 일어난다. 그거는 부분은 혈액이 심장으로 또 펌프질을 잘 못해주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 펌프질을 잘 못해주는 부분이 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안 그러면 배설하는 기능이 약해져서 배설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혈액이 오염되면서 우리가 순환이 안 되는 건지, 이거는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생각이 있는데 계속 안 머물러 있고 아래쪽으로 수면의 질이 점점 떨어진다. 이런 경우는 이 배설하는 기능을 더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하면 뛰지 말고 가볍게 걸어주는 거예요. 가볍게 오래 앉아있고 가만히 간조하고 바라보고 그런 훈련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막 뛰는데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데 그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겠죠. 되는데 뇌도 막 활성화, 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려와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로 에너지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훈련을 해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 데서 순환이 안 되는 건지 배설이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항상 이 두 개가 균형이 맞춰져야 되겠죠. 균형이 밸런스가 잡혀져야 되는데 밸런스가 안 잡혀지고 우리는 이제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운동을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운동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계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돼 있으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잠은 못 자고 계속 그냥 이렇게 피곤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 밸런스는 많이 깨져 있거든요. 이럴 때는 스스로를 굉장히 고요하게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라 하라 그러죠? 휴식을 취하라 그러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휴식을 취하라 그래요. 휴식을 뭐라 그래요? 사람 인자에 나무 목자에 근본 본자 쓰죠. 그리고 호흡을 한다 이 말이죠. 스스로 자자에 마음 심자.
숲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마음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휴식에 대한 개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막 뛰라고 하는 거예요. 휴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숲길을 가볍게 걸어주고 워킹 해주면서 자연을 보고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본다 이 말이잖아요. 휴식이라는 개념이. 그렇죠? 휴식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그런 휴식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빨리 뛰는 것보다는 천천히 걷으면서 내 의식의 상태 움직이면서 의식이 일어나는 발동과 작용, 분노와 슬픔, 즐거움, 행복 이런 부분을 바라보고 내가 행복해하고 있구나.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거려 준다라는 개념이 휴식이라는 개념이죠. 그럼 이 휴식을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대변, 소변, 중변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거는 편안한데 아침에 잘 못 일어난다. 그러면 운동 안 한 거죠. 그럼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죠. 좀 뛰다가, 걷다가 조금 뛰주면 되죠. 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건강 관리하는 게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좋은 음식을 잘 먹어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음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제 현대인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은 거의 현대인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영양이 가행되면서 전반적으로 혈액이 오염되고 세포가 오염되고 골수가 오염되면서 여러 가지 성인병이 유발됩니다. 그럴 때는 아주 단순해요. 음식을 탁 중단을 시키는 겁니다. 중단을 시키고 우리가 영양적인 측면이 있고 영양을 전달하고 배설하고 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을 전달해주고 하나는 영양을 전달하고 필요 없는 영양을 몸 밖으로 빼내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현대인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 영양은 사실은 되게 많아요. 영양은 많은데 영양을 세포로 전달해주는 힘이 약해져요. 그리고 필요 없는 영양을 몸 밖으로 배설해내는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 하면 영양적인 측면은 아주 제한을 시킵니다. 아주 제한을 시키고 영양을 전달해주고 영양을 몸 밖으로 빼내주는 그 물질을 마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몸 안에서 영양을 전달해주고 필요 없는 영양을 빼내주는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게 공기입니다. 공기고요. 그리고 물이고 그리고 소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본적인 거는 다 공기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공기가 하고 그리고 공기는 뭘 타고 들어가느냐? 공기는 타고 들어가는 거는 혈액을 타고 들어가겠죠. 물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혈액을 타고 들어가고. 그러면 물을 많이 먹으면 혈액이 되느냐? 물을 많이 먹는다고 혈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은 호흡기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갈 때 산소 안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이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물질을 같이 방어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염분입니다. 염분이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의 몸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은 염분이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혈액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공기라는 현대의학에서 그런 거예요. 공기가 이 폐포를 타고 호흡기를 타고 폐포를 타고 들어와서 여기서 핵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제 심장에 핵이 박히면 적혈구가 되고요.
핵이 안 박히면 백혈구가 됩니다. 백혈구가 되는데, 이게 이제 혈액이 만들어서 현대의학이 어디까지 반약하면 이 혈액이 세포에 딱 전달될 때 산소가 들어가니까 산화작용이 일어나요. 문이 열려요. 그리고 혈액은 뭐예요? 물은 뭐예요? 수소와 산소죠. 수소가 들어가니까 한원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원작용. 산화와 한원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갈 때 또 한원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또 소금도 그 역할을 한원작용을 강력하게 예를 들어 사과를 공기를 깎았을 때 누렇게 변하죠. 누렇게 변하고 까맣게 변하는 게 이제 그걸 산화작용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결국은 우리 몸을 살리는 거는 공기가 살리는데 이 공기는 혈액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혈액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혈액이 갖추어지려고 그러면 나트륨이 기본적으로 있어줘야 돼요. 왜? 이거는 세포 외 혈액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 중에서는 나트륨이 없으면 이 염증이나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트륨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혈액을 공기가 결국은 치료를 하지만 공기는 물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타고 들어가는 물이 혈액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혈액이 만들어지는 조건에서는 나트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영양도 다 필요해요. 근데 현대인들이 지금 많이 부족해질 수 있는 부분이 이 나트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식을 시킬 때 소금을 먹고 계속 단식을 하면 살이 처진다든지 늘어지지 않고 단식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공복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영양을 전달해주고 필요 없는 영양을 빼내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단식을 하는데 왜 배가 안 고프냐고 막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왜 배가 안 고파요? 뭐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에요? 영양을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 영양을 전달해주고 필요 없는 영양을 빼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몸 안에 가잉되어 있는 영양을 끌어내 쓰는 시스템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건강을 지킬 때 내가 운동이 필요한 건지, 그건 배설하는 게 필요한 건지, 휴식이 필요한 건지, 힐링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건강 관리를 하시면 더 건강한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통합적인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시간 되면 오장육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